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또 일기 신도시 얘기입니다. 또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다녀오셔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가 기사화돼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수첩 분당 용적률 300% 재건축 말잔치인 이유. 유엄식 기자님이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새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맏형격인 분당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로 진짜 이래요. 6일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권의 말잔치라는 이유에서다. 가보시면 진짜 이래요. 왜냐면 현지 분들은 알거든요. 외집 분들이 날린 거지 현지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우리끼리 얘기로 분당이나 일산이나 어떤 이 중동에 실제 거주하시는 집주인분들이 여기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리모델링 난리였죠. 왜 리모델링이 난리였을까요? 리모델링보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니까 재건축밖에 없죠.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분당에서조차도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재건축이 어렵고 너무 오래 걸릴 걸 다들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현지 사람들의 반응들은 시큰둥해요. 외지에서 좀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건 제 말을 듣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설레는 하세요, 다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 어떤 관심이 많아졌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현지 분들은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2024년, 2027년 등 구체적인 이주 시점도 거론되지만 가짜뉴스로 여길 정도다. 약 97,600가구 아파트가 밀집한 분당 지역 평균 용적률은 184%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00%대 후반대에서 200% 초반대가 제일 많다고. 여긴 좀 쾌적하죠? 184%니까.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상향 조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500%, 500% 들으니까 300%가 낮게 들리시죠? 예, 300%는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낮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 안팎입니다. 100% 후반대에서 200% 초반대예요. 단순 적용하면 지금보다 약 6만 1000가구 늘어난 15만 9천 가구가 자리 잡게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상식이죠, 여러분. 어떤 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 보면은 6만 가구가 살고 있어요. 6만 가구. 여기 아무거나 한번 대보죠, 여기 여러분. 9만 가구. 지금 10만 가구가 살고 있어요. 10만 가구가 살고 있다가 16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도로도 더 필요하고 학교도 더 필요하고 상점도 더 필요하고 뭐 하수 처리설 같은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딱 규모가. 추가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물량 확보에 치중한 재건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주도한 공공재건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면 최대 용적률 500%를 제공하고 층고 규제를 풀어 최고 50층 건물을 허용했지만 강남권 단지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실적은 당초 목표한 5만 가구의 3% 수준인 1,500가구에 그쳤다. 이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공공재개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전 장관님이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소설이다, 그냥 발표 대회다, 프레젠테이션 대회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민간 글자만 나오면 다 지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LH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레미안에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LH를 폄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LH에 살고 싶으세요? 아이파크나 레미안에 살고 싶으세요? 푸르지오에 살고 싶으세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레미안에 살고 싶으시죠? 왜 그러세요? 더 잘 지으니까, 더 돈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LH가 낫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 통계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민간에 조사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간으로 가야 사람들의 수요가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공공으로 가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면 이 정비 사업은 가지 않습니다. 인수위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검토한 부동산 TF위원은 1기 신도시 내 단지별로 용적률이 다르고 입지 조건과 사업성도 천차만별이라며 일괄적으로 300%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말씀드렸죠. 일부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 500%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은 양질의 새 아파트다. 맞는 말입니다. 학군, 교통 등 기존 인프라가 유지된 상황을 전제로 지분 감소가 최소화된 새집을 선호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표심 확보에 급한 정치권은 속도전만 앞세운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혼선을 키웠다. 맞죠? 한다 만다 한다 만다. 새 정부는 유불리를 떠나 정책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약에 기반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을 만들어 평가받는 게 옳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다른 지자체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게 나왔었죠. 일기 신도시 차별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전부 청년이나 공공임대나 공공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늘어난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환수 원칙을 밝혀 장밋빛 공약을 깨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용적률을 300%, 500%로 키우면 층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사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뭐 소방법, 건축법, 무슨 안전법, 무슨 법 하고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값 마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더 줘서 더 많이 지었는데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뱉어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으시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설레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는 알고 가세요. 첫 번째, 무조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만약에 이 조합원 지휘권 양도에 제한이 걸리면은 돈이 10년 넘게 묶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가세요. 두 번째, 용적률을 높이고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따지세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만약에 전부 다 재건축을 가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단지가 재건축 대상지가 되는데 그러면 희소성은 내려가요. 지금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될 것, 이것이 희소성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되면은 새 아파트가 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빠져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났냐면 사업성이 중요해집니다. 입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입지가 좋으면 사업성도 좋고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따져봐야 돼요. 입지가 아니라 이 정비 사업장이 이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가. 사업성이 좋으면 조합원들이 따라가거든요. 이걸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래 걸릴 것이다. 내 돈이 굉장히 오래 묶일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인정하시고 두 번째로 희소성이 사라지고 나면은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적률, 대지지분,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얼마나 노후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에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긴 돼. 여긴 될 거야. 여긴 될 거라고 믿는 분들. 근데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분들은 실거주하실 분들 말하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 사실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살면 되니까. 안 돼도 살면 되니까. 안 돼도 일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지정이 된 후에도 사업성을 다시 따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새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요새 많으세요. 전세 끼고 하나 사놓을까? 재건축 된대. 일기 신도시에 사람들이 사람 많이 간대. 이런 얘기 때문에 요새 문의도 많고 호객노노의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의 검색수도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뭘 아셔야 돼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 말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재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기 신도시에 어떤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는 특별법, 구역 지정, 용적률 300%,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기부 체납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앞뒤 안 따지고 들어가시는 건 전 정말 반대예요. 제 말은 일기 신도시 그 자체가 입지가 좋아요. 왜 재건축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입지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아파트를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기 사서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만족도가 높아요. 삼본도 좋고 평촌도 좋고 일산도 좋고 분당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쨌건 간에 들어가 살 게 아니라면 재건축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특히 약간 싸다고 느껴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느껴진 일산 쪽에 문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보다 많이 되죠. 근데 그래 봤자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시간이 지나서 뒤에서 후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기 신도시는 진짜로 재건축이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나중에 현실이 되거든요. 언제? 10년, 15년 후에. 제가 원래 일기 신도시가 본격적 이슈가 되는 건 40년 연한이 다가오면서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한 2027년이에요. 한 2027년 정도 되면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연령대에 있는 아파트들 때문에 주택의 노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건 정치적으로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성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 얘기만 들어봐도 되게 불확실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실거주하실 분들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여러분 자산 여러분이 지켜야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